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점을 빼가지고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다른 거 헷갈리실 거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인터넷에 치셔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시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보통 법에는 1조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보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그냥 좋은 말을 보통 적어 놓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고 나면 매매도 이제 신고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이 법에다가 보면 매매도 신고하는 것도 규정해 놓고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임대차도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이 기존의 이 매매 신고하는 이 법에다가 이제 새로운 조항을 넣어가지고 임대차도 신고하게끔 지금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3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도 당사자는 다음 받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한 경우 블러블러 한 거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도 신고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이 법에다가 이제 임대차 신고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어디 부과하고 있냐면 여기서 나오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해서 신설 그래서 22년 8월 18일 날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18일 날 이제 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해서 6조의 2, 6조의 3, 6조의 4, 6조의 5 이렇게 해서 5개 조문을 만들어서 이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언제? 2020년 8월 18일 날.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시지 적용 시점은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2020년 8월 18일 부칙을 쭉 내려가 볼게요. 부칙은 가장 모든 법의 제일 밑에 있어요. 보시면 2020년 8월 18일 부칙 돼서 이 법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6조의 2, 6조의 3, 6조의 2, 6조의 3이 아까 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죠.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임대차나 이 법 시행 전에 변경한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 시행 후, 다시 말해서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6월 1일부터 이후에 처음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변경하는 경우, 그 경우부터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빠지지 않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구토교통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합해서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두 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럼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뭐를 신고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래요. 국토교통 불용이라는 거는 어쨌든 제일 높은 데에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 국회 밑에 대통령령, 대통령의 명령이 있고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 그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데 신고할 내용은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 제6조의 2항 1항 본문에서 보증금 차임 등 국토교통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건 뭐냐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자연인인 경우 보통 자연인이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어디 있냐, 주소랑 종류, 뭐 아파트냐 다세대냐 이런 거랑 임대 면적 뭐 몇 평이냐 이런 것들 현황하고 보증금 뭐 1억에 뭐 30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이랑 차임 적고 계약 체결일은 언제고 계약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도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도 적어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이 5개, 이 5가지를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신고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데 모든 임대차는 아니고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대통령령을 들어가 보면 법 제6조의 2항 1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 갱신하는 경우라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근데 묵시에 갱신하면은 이제 근데 뭐 1억에 400만 원 살고 있다가
묵시의갱신, 예컨대 임대차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6월 사이에 임차인, 임대인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묵시로 갱신이 돼버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간만 1년 늘어나고 뭐 보증금 차임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고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묵시의갱신 같은 경우 빼고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럼 다 이해가 됐죠?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예외들도 많아요.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 가구 현황 거래 대통령을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느 지역에 하냐? 보면 서울은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란 이렇게 나와 있고, 법 제6조 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특별자치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도권이랑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이걸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이랑 광역시랑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거는 다 신고해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강원도 춘천시는 어떠냐? 강원도 춘천시는 신고해야 돼요. 강원도 춘천시는, 왜냐면 시잖아요. 시에 포함되니까 강원도 춘천시는 신고해야 됩니다. 좀 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1항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1항에 따라서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 다 포함되는데 공동으로 하니까 임대인, 임차인 다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안 한대요. 임대인이나 신고를 거부해. 그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뒤에 나오겠지만은 단독으로 신고를 해도 공동으로 신고하는 걸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국토교통부랑 한번 읽어볼까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신고 내용을 그때 단독 신고할 때 이게 사망이잖아요. 6조 2의 사망인데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사망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시 임대차 계약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 한후 제3항 각호의 서류 등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단독 신고 사유서, 임대인이 거절해요 또는 임차인이 거절해요 라고 이거 써가지고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맞아서 그냥 거절해서 과태료 맞을 게 아니고 거절하지 말고요. 그냥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독으로 신고해도 적법하게 신고가 처리되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미리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공동으로 할 거 없어요. 단독으로만 해도 돼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필증 지체시 발급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신고관청은 제1항 제1항부터 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을 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1항 3항 또는 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원으로 정한다 라고 돼서, 아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속 읽고 있었던 거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시행규칙이 보통 국토교통부령 같이 장관령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규정을 합니다. 1항 보면은 아까 읽었죠? 뭐뭐뭐 신고해야 된다는 거 나왔고요. 2항 보면은 이제 1항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 이 서식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도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도 서명 날인해서 내라는 건데, 뭘 어디다 서명 날인하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서명 날인 하라는 거예요. 보면 임대인, 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있죠. 주민등록번호 있고 휴대전화번호 있고, 임대 목적물이 현황, 뭐 아파트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적고, 소재지 주소 적고, 뭐 건물명 적고, 몇 동 몇 호 적고,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만약 갱신 계약이라면은 그 계약갱신권 행사했는지 여부 여기다 적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바뀌지 않는,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지 않는 묵시의 갱신, 기간만 연장되는 거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요. 그걸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동으로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임대인도 사인하고 임차인도 사인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 사인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서명 둘 다 적어가지고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신고하라는 얘기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그거고, 사망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아까 잠깐 읽어봤죠? 단독으로, 사망 같은 경우가 단독이 아니고, 네, 5항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를 적어놓고 있고, 사망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2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2항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게 2항이잖아요.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둘 다. 그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냐? 주택임대차 계약서. 다시 말해서 보통 부동산 가서 임대차 계약서 쓰면 임대차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공동으로 신고서 낼 거 없이 그냥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 명만 가서 내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겠죠.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가지고요. 근데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으로 할 필요도 없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또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공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한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바쁜데 구청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동주민센터로 가겠죠. 동사무소로요. 구청에서 위임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부동산 가서 처음에 만나서 작성할 때는 처음 계약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서 작성을 하지만 두 번째 갱신하거나 이럴 때는 부동산 가면은 돈 드니까 부동산 안 가고 둘이서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예컨대 보증금 1억짜리를 2억으로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돈만 넣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하고 그냥 계속 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금증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으면 입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입금증이나 이 통장 4번 돈 넘어갔다는 통장 4번 이런 거를 갖고 가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랑 동일한 효력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냥 그 공동 임대인 임차인 다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 아까 보여드린 그 서식 있죠. 요거 작성해가지고 동사무소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둘 다 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한 명만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은 한 명만 가면 돼요. 한 명만 가면 되고 근데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그냥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둘이만 돈만 올려줬어. 그런 경우에는 그 입금증만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가시면 돼요. 단독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권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거는 문자로나 계약갱신 요건권 행사합니다라고 보통 내용증명 보내거나 문자 보내잖아요. 내용증명 안 보내고 문자만 보내도 내용증명이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캡처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가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 등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건 단독 사유 신고서 이건 우리 읽었고요. 그리고 이거 당연한 건데요. 이제 당연히 신고하려는 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 신분증이죠.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신고필증 나눠줘야 된다는 건데요. 신고필증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임대인, 임차인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고하면 이제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적어준다. 신고필증을 내준다.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경우는 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제출한 걸로 이미 보고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보면은 제2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제6조의 5에 따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제6조의 5에 따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제6조의 5에 따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이라는 거는 1항 각호, 임대차 계약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요. 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오케이 해주겠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동사무소에다 내면은
신고한 걸로 보겠다. 공동 신고한 걸로 보겠다라는 내역이에요. 그럼 6조의 5에 따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뭔가 한번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 등의 제출 대행이라고 돼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변경 신고서, 해제 신고서의 작성 제출 정정을 대행할 수 있는데 작성, 제출, 정정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사장의 신분증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 신청을 위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분증을 복사한 다음에 위임장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대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서 공동신고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하는 경우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준용 규정은 이제 말하자면 막 허위로 신고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의 5가 또 중요한데요. 6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이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아까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내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둘 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한 명만 갈 때는 임대차 계약서만 갖다 내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만 갖다 내면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걸로 봐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한테 위임해가지고 신분증 복사해주고 자필 서명해서 위임을 해준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다 내면은 또 신고한 걸로 봐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냥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예컨대 6월 30일 날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 동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잔금일이 8월이나 9월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이 전입 신고를 들어올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에 전입 신고하면은 임대차 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달을 넘어버려요. 그럼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신고를 지연신고가 되니까 돈을 과태료 두드려 맞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위임하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끝났고요. 예컨대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나 변경 신고하잖아요. 그 경우에도 뭐 특별히 부동산 임대차 신고 한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 2, 6조의 3에 따른 신고 접수 완료하면은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보겠다.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거죠. 네, 요 정도 하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그때 이후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인데 22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딱 1년은 과태료는 부과는 유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태료도 한번 봐볼까요? 쭉 내려가면 과태료는 또 제일 밑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데 과태료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좀 전화가 오는데 부칙 말고 과태료 있죠. 보면 500만 원 이하 말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항에 몇 조 5항에 28조 5항에 보면 6조 2 또는 6조의 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걔도 과태료 맞는다는 거예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